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최종적으로 이제 화끈하게 다시 한번 다잡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체코 이 원전 우리가 이제 뭐 24조 이 수주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성태윤 정책실장 책임자죠 최고. 그다음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요 또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박 3일 일정으로 이제 파견이 되는데요. 아주 잘한 이 마지막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부인, 지금 조사 문제를 가지고 검찰 내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는 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원석하고 한동훈이가 결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획, 이 민주당하고 내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과 그리고 추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원석이가 끝까지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비판을 지금 수사팀에게 하고 있는 그리고 질책하는 상황이고 한동훈이는 이번에 이제 최장병 특검법 끝까지 이걸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러지 않아도 이원석, 한동훈, 송경호는 한 팀이다. 이 검찰의 사실상의 트리오다. 이런 이제 이 비판과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최장병 특검, 이 최장병 특검이라는 것이 그냥 특검이 아니고 윤 대통령 탄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특검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결국은 은근하게 말이죠. 지금 뭡니까? 그 탄핵 시리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어준, 그 다음에 이제 정봉주, 이런 사람들도 한동훈하고 내통해갖고 사실상 지지 활동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 두 방송에서의 내용, 요걸 가지고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창수 지검장의 이 수사입원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창수는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을 탈탈 털다 올라왔잖아요. 칭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정청래 때문에 국회에 있는 국민청원이 완전히 희화화하고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 이 해산론, 여기에 대해서 해산과 이제 국민청원도요, 1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 지금 이제 맨 먼저 제기되고 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별의별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요즘은요 지금 이제 사이버 시대가 아니겠어요. 인터넷, IT. 그래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돌로 있는 그런 이 얘기들, 뉴스거리들, 그다음에 평가, 코멘트들, 또 루머들이 굉장히 지금 언론에 결국은 이게 다 회자가 돼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원석, 이미 왜 문재인은 못 털고 이재명은 못 털고 김건희 여사만 터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지금 이제 이 나경원이라든가 원희룡, 이런 또 윤상현, 이런 분들이 아니, 왜 이원석이는 그동안에 제대로 털지 않았느냐. 즉, 그때 법무장관했던 한동훈이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한동훈이가 이번에 지금 내가 대표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한테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갖다가 나경원이가 개인적으로 한 거다. 요거를 막판에 강조해 버렸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사적인 부탁이다. 여기에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또 최장병 특검법 이거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될 것 아니냐. 자, 이런 그 입장에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원석이는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이재명 문재인도 털어내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했고, 그리고 한동훈이는 최장병 특검법,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 공소 취소,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두 사람이 결국은 탄핵 기획의 이 공동 기획자, 공모자가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 그리고 비판, 우려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제 앞으로도 말이죠. 그래서 요러한 얘기들,
이런 이제 평가와 그리고 이제 코멘트, 그다음에 이제 추론 이런 것들이 당 대표 선거가 되고 나서도 설령 이 한동훈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요것이 이제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의 촉진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무슨 문제가 또 떠오르고 있느냐, 요거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정봉주가 1등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봉주 1등 가는 것은 이제 납금주,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영향이 크다. 왜냐면 뭐 지금 이번에도 말이죠. 지금 이 당 최고위원 선거하는데도 최고위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김어준의 지금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7일하고 18일 이틀간만 하더라도 민주당 최고위원 8명이 연달아 출연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집권을 위해서 올인하겠다. 김민석이. 걱정 말고 저와 함께 나가자. 이현주. 등등. 그러면서 말이죠. 결국은 이걸 보면은 이 김어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막중하다, 이런 막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난 11일 날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빠지도 김어준이가 이름이 거론됐어요. 원희룡이가 뭐라고 했냐면 김어준이가 한동훈 후보를 열렬히 지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무슨 맥이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를 지지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김어준이가 한동훈이를 직접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제 측근 중에 하나가 김경률, 그 다음에 또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는 결국은 다 김어준이 연결되는 거잖아. 요런 거를 공격하기 위한 이 차원에서 김어준이를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중론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결국 낙검수 멤버잖아요. 김어준이, 정봉주, 전복, 김용민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그러면 정봉주가 결국 정봉주 뜨고 이러는 것은 결국 한동훈의 지지를 또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원희룡이가 지난 11일 날 요렇게 이제 이 공격을 하니까 김어준이가 이걸 받아서 나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또 이 방송에서 직접 발표를 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이하고 한동훈이는 별다른 인연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훈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결국 윤한 갈등이 불이 붙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김어준이가 개입할 것이다. 당연히 정봉주도 개입할 것이다. 최고위원 되는 건 이제 확실하잖아요, 정봉주. 그러면은 정봉주가 아니라도 한동훈이 비판하고 윤 대통령 비판할 텐데 얼마나 이게 뜨거운 감작거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님 안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낙검수 멤버들이 언론에 전면을 등장하면서 지금 한동훈과 그다음에 이원석과의 탄핵 기획, 이런 루머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정청래, 이 막말 망언 제조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막말 망언 제조기인 정청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금 아주 치솟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 이제 국민청원 형식으로 말이죠.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받아가지고 정청래가 잘 됐네, 이거 청문회 열어야 되겠어, 그래갖고 청문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문회를 열어갖고 26일 날 나와라, 안 나오면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원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요것도 다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이제 법사위 또는 운영위 이런 데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청래가 하는 걸로 보면은 반드시 이게 다 청원 관련 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정쟁으로 지금 희화화되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이. 자,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자. 143만이나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청원도 지금 11만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법사위 2개 다 회부로 되어 있고, 탄핵을 하자, 요거는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가 올라 있느냐? 정청래를 해임하자. 요것도 지금 7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족족, 이게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런데 꼭 이렇게 다 올라가야 되는 거냐? 아니옵니다. 문재인도 150만에 육박했는데 안 올라갔어요. 문재인 탄핵도.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스토킹 사건, 교제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 스토킹 문제도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지난 4월 달에 올라와 있는데 요것도 다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는 다루고 어떤 거는 다루지 않고 요거 완전히 지금 내가 청문회 제도가 결국은 그래서 이거 코미디 같은 상황이네. 요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더더욱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됐다. 이 희화하고 있다. 정치를, 청원 제도를. 요런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은 지금 정청래 청원도 7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청원도 7만이 넘어서니까 이거 법사위 또는 운영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법사위로 법사위로 오면은 적법하게만 오면 내가 청문회 개최하겠다.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주 환영한다. 재찬성한다. 환영한다. 자, 그런데 민주당 측 반응을 보면은요.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이나 제명청원은 법사위가 아니고 운영위에서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지금 법사위 소관은 아닌데 그러면 운영위원장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박찬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찬대도 이거 희화시키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청래 이 법대로 한다라고 돼 있지만은 선택적 법 적용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왜? 교제폭력 스토킹 제도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이 청원은 지금 전혀 지난 4월 달에 올라왔는데 청문회를 안 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청원인이 뭐라고 그러냐? 요거 안 되겠다.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고 경찰 수사 매뉴얼도 개선하고 교제폭력 처벌법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제도 개선까지 요청했지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굉장히 참 절절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정책례가 오히려 정쟁용 청문회만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청원의 정쟁적 활용 그리고 국민청원의 희화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 청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입법 위반사항 이런 거, 이 일종의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입법 청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 피해를 규제하는 이 민원 청원이 이제 기본일 텐데, 요런 것이 이제 헌법의 청원 제도의 이 취지일 텐데, 요거를 무시하고 그 의회 청원, 국회 청원 제도를 갖다가 희화화시키고 정쟁거리로 삼는 민주당과 정청래, 요거 폭삭 망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국회에 이제 똑같이 이제 또 통원이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민주당 해산 청원입니다. 요거는요,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 해산 청원 심판에는 57,508명이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과 그 다음에 진보당 해산 청원이 있어요. 해산 심판 청원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해산 심판에는 57,000명. 그 다음에 민주당과 진보당 서명운동. 이 서명운동의 서명에는 102,780명. 자, 이렇게 오늘 아침 7시 19분 현재 지금 둘을 합치면은요 16만 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러면은 지금 이미 이제 민주당 해산 심판 청원이 이제 57,000명이니까 요것도 당연히 법사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요거는 좀 제대로 다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 해산 청원하고요, 민주당과 진보당 해산 국민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여기 이 청문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검찰 내부가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는 이유는 바로 이원석이가 강하게 이창수를 질책을 했고, 그나마 이창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원래는 이 김건희 여사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조사를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유우파에서도 찬반 양론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 요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중앙지검장을 질책한 이원석에 대한 불만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가 제대로 직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국민들에 대해서 이원석이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냐.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내부 충돌과 같다. 예, 그러면서 97년 8월에 이 YS 아들 김현철을 구속한 검찰총장의 김기수는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래서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고, 퇴임을 앞둔 이원석 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감찰 실시를 했는데 무엇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맞는 행동이냐. 꼭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창피를 주면서 분필을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지 수사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냐?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라. 오래간만에 이 홍준표 입에서 예의가 나왔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예의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면 총장 패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내부 충돌과 같다. 그러다가 검찰이 수사권 다 빼앗기고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에는요. 오늘 이제 이원석 총장 오늘 또 출근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출근길 기자들로 만나서요. 질문을 검찰총장 패싱 진상조사에 반발해가지고 지금 김경복 부장관 사표를 낸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말씀드려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지켜봐 달라. 그리고 수사지휘권 회복을 법무부에 다시 요청할지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석이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얘기를 안 한 건데 특별한 얘기를 안 한 것 자체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제 본인이 좀 과하게 나왔다. 이런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의 역풍이 좀 생각보다는 세다. 이런 내용을 인정하는 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 대통령이요. 이 마지막으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태윤 정책실장하고 안덕근 통상부 장관으로 구성된 이 특사단을 현지 체코에 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수원 사장하고 실무진 총 5명이 체코 총리 면담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실무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체코 원자력 24조를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거 받은 거에 이게 이제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개가 더 추가되면 48조까지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이제 48조까지 다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협력, 원자력 협력을 좀 강화한다. 자, 그래서 이 체코 총리하고, 지금 이제 이 체코의 통산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를 갖다가 우선 협상자로 정해진 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리고 양국 정부 간의 한라인 구축하는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 원전 문제, 체코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정책 결정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통령의 신뢰,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의 이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그런 아주 강도 높은 관심, 요거를 전달하고 한치의 차질 없이 on time, within budget. 그러니까 예산을 최소한도 줄이면서도 공기를 딱 맞춰주는 요 묘책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도 말이죠. 윤 대통령이 원전 수주가 국내 원전업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만큼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리고 체코의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 요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게 이제 2009년도 바라카 원전 이후에 최초로 지금 성과를 거둔 내용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원팀 코리아가 다 이제 해낸 건데, 원팀 한수원하고 대우건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이제 프랑스를 이겨서 이제 우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코에는 두코바니에서 5, 6기, 요거를 먼저 짓고, 나중에 이 테물린에서 3, 4, 5기를 더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 짓는데 12조씩이니까 4개를 다 지면 48조까지 늘어난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이런 지금 사업이 이제 우리 손 안에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바이든하고 바이든이 이제 결국은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붙게 돼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45대 47. 그래서 해리스가 말이죠. 지금 단기간에 불과 2% 차이로 딱 접전 구도가 들어가서 요거가 앞으로 이제 흥미진진할 것이다. 예, 까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이 선거전 동향론 제가 이제 오후에요.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간결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